요즘 전세 시장 하락세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죠. 상승론자들은 갑자기 상승론자 쓰니까 열받는 게 지들은 맨날 폭등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폭등론자라고 안 하고 상승론자라고 하고, 저희는 집값이 정상화돼야 된다 라고 해서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폭락론자라고 부정적인 단어를 쓰죠. 근데 저희는 똑같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상승론자 정도만 해줄게요. 굳이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들이 부정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는 것들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상승론자들은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공급 부족, 두 번째는 임대차 3법이다. 그리고요, 저희는 정상화론자인데 저들이 말하는 건 하락도 아니고 폭락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저희 의견은 뭐였어요? 전세가 오르는 이유는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죠. 다른 지역들은 모르더라도 서울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수요가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쭉 빠져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는 없죠. 그랬을 때 공급 부족이냐? 자, 2022년 아파트 2만원대죠. 그 전에 17년에서 21년까지 적어도 3만원은 넘어갔죠. 보통 한 4, 5만원 정도 공급됐었는데, 그럼 공급 부족이니까 전세가가 올라야 되는데 아니죠.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때문에 8월 전세 대란 난다. 근데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저금리가 고금리로 바뀌니까 전세가가 하락으로 바뀌었다 라고 말하는 거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죠.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르죠. 영상 올라가는 거 기점으로는 이미 금통위 회의가 끝났을 테지만, 방송 지금 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내일 금통위 회의죠. 내일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안 올린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베이비 스텝 올린다라고 지금 대부분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이비 스텝 올리면 망해요. 미국에서 연준 회의 일정 나오고 나서 그래도 빅스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짓거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 빠지고 코인 빠지고 유가 슬금슬금 빠지는 것도 멈추고 있고, 환율 폭등하고 이런 거 보면은 미국에서 달러 강세를 더욱 강력하게 할 것이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견들만 들고 와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 할 것이다. 그래도 금리는 오르는 거죠. 전부 다 돈 빌리기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전부 다 이자가 많이 나가요, 조금 나가요? 이 부분 보면은 베이비 스텝 하더라도 완화는 아니다. 그런데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전세 가격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하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죠. 매매야 자기 돈이고, 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겠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자기 돈 넣었다가 자기 돈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안 돌려주는 쓰레기들이 있어서 문제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자를 엄청 많이 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전세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죠. 유사한 방식은 있어도 전세는 확실히 없다.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있기 때문에 갭투기라는 투기 수법은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랬을 때 갭투기를 하는 인간들은 뭐냐? 리셀러들, 되팔렘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예요? 리셀러들이 지들이 쓰지도 않을 건데 싹쓸이 해가서 소비자들이 뿔났다. 즉 리셀러들은 쓰레기들이다. 되팔렘,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소비 기생충이다. 한정판이나 희소한 물건들을 먼저 사간 다음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인간들을 리셀러라고 하죠. 되팔렘은 뭐예요? 한정판 게임 나왔을 때 사재기해서 되파는 사람들. 그래서 되파는 행위와 게임 캐릭터 되팔렘, 이거를 합성해서 등장한 용어가 되팔렘이다. 그래서 왜 기생충 소리를 듣느냐?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제품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하지 못하게 먼저 사들인 다음에 비싼 값에 사도록 만들어서 선량한 소비자들의 소비 행위에 빌부터 이득을 보는 소비 기생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럼 갭투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갭투기는 뭐예요? 살지도 않을 사람이죠. 전세를 놓는다는 것은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거주 한다고 구라쳐가지고 세입자 쫓아내고 임대차법 피해가지고 하는 짓거리나 했지, 실거주가 아니에요. 즉 실거주들이 구입하지 못하게 지들이 먼저 사재기를 해놓고서 과도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싼 값에 팔도록 하는 것, 이게 갭투기의 실체죠. 그런데 리셀러 되팔렘들이랑 갭투기를 대하는 방식은 다르죠. 뭐라 그래요? 갭투자다. 저 다 투자죠. 그럼 투자인데 시장을 교란시키는 쓰레기 같은 투자죠. 예전에 허생전 해가지고 허생이 말이 좋아서 돈을 쉽게 번 거지, 사재기 해가지고 독점해서 가격 올렸다, 그런 식으로 팔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은 쓰레기죠. 리셀러나 되팔렘 중심으로 보자면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왜 근데 그거는 정당한 투자 방법이고 집값은 계속 올라야만 하고 왜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큰 차이는 뭐예요? 되팔렘들이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요, 블리자드에서 갑자기 게임 가격을 높일 수 있느냐?
아니죠. 리셀러들이 사재기를 해요. 예를 들어 뭐 명품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요. 사재기를 하면은 얘네가 그 명품 회사에서 가격을 더 높일 수가 있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갭투기를 해서 집값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를 높이는 명분이 되죠. 분양 원가 보면 얼마 안 나올 텐데 SH 분양 원가 보면 얼마 안 나오는 거 다 나오고 있죠. 김원동 SH 사장이 다 밝혀내고 있죠. 그런데 로또 분양이라고 하면서 분양가가 더 올라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려도 로또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만드니까 똑같은 짓거리 뿐만이 아니라, 자, 디아블로 안 해도 돼요. 명품 가방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집은요? 집 밖에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버틸까요?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므로 훨씬 더 악질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갭투자다. 투자의 일환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유세 올려도 양도세가 무서워서 버틴다. 그래서 이 보유세 올려도 집을 팔지는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세입자에게 보유세를 떠넘길 것이다. 그런데요, 지금 뭐 종부세 완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 되고 있죠. 그래서 22년 6월에 부과된 종부세는요, 역대 최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역대 최고 종부세를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가 있느냐? 못 떠넘기고 있죠. 왜? 내달라고 하면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다 저금리에 힘입어서 올랐던 건데, 아까 보유세 떠넘기기를 안 넣었네요. 보유세 떠넘기기, 공급 부족, 임대차법 이런 것 때문에 오른다고 했던 것들 다 거짓이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지금 K2니까 0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 단지별로 보면 전세가 다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항상 금리 칠 때마다 떨어졌다. 금리 치니까 떨어지는 거다. 늘 그래왔다. 심지어는 지금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전세가가 오른 시기라고 말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 MB 때 말고는 그런 적 없어요. MB 때 왜 그렇게 됐느냐? 멸시를 내고 전세 자금 대출을 풀었기 때문에 매매가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지, 일반적으로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같이 떨어진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는 경우가 없다. 원래 그냥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가면서 줄어드는 거지, 그 매매 수요는 원래 전세 수요죠. 실수요라면. 그렇다는 것은 전세 수요가 전세 수요로 남는데 왜 전세가가 오르냐. 그리고 특히 공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새 집이 구축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죠. 왜? 구축은요, 지금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도 전세 보증금 안 돌려주고 다음 세입자 나올 때까지 버티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새 집은요, 살고 있는 세입자가 없으니까 싸게라도 빨리 내놓는 거다. 새 집이 더 떨어졌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세가는 더 떨어질 여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고 있죠. 세입자한테 세금 떠넘기기 하고 있었죠. 보유세 떠넘기고 규제 때문에 뭐 못 팔면서 버티는 거 다 세입자한테 올려서 버텼어요. 그런데 전세금이 뚝 떨어졌어요.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죠. 반환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줄 수도 없는 상황. 자, 남의 돈 가지고 장난질 친 거죠. 그런데 본인이 담보가치 더 높다고 더 많이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담보가치 떨어지면 당연히 더 적게 빌려야 되죠. 전세라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죠. 무이자로. 집에 거주하는 그 조건을 담보로. 그랬을 때 당연히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더 올라야 된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경제시장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들이고, 그 다음에 남의 돈 막 빌려갔는데 돌려주는 게 문제점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가 말이 되냐.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리고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 나가는 거죠. 아니면 집을 팔아서라도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집을 내놓을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다. 집을 내놓을 정도로 부담이 큰 사람들은,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영끌족들 이자 부담보다 더 위험한 거는 역전세난이 났을 때 다주택자들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 그들이 목돈이 한꺼번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매물이 더 빨리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특히 적자 가구들, 부동산을 죽어도 못 놓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 적자 가구들 중에서도 뭐라 그래요? 다주택자들이 임대 보증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적자 가구가 됐느냐? 돈은 개뿔도 못 버는데 집만 엄청 많이 사가지고 요걸로 내가 대박을 치겠다. 근데 결국엔 팔아서 차익을 남기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미실현 이익은 이익이 아니라고 그랬죠. 도박장에서 패가 좋으니까 먹을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한 플러시 정도로 나왔어요. 스트레이트나. 그래서 이 정도면 웬만하면 먹겠다 해가지고 판돈 엄청나게 키웠는데 상대방 패 다 까보기 전까지는 내 돈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잔뜩 샀는데 돈 빌린 부분이 있으면 이자 나오죠. 그 다음에 세금 나오죠. 뭐 전세 놓고 하다 보면 뭐 수리비 뭐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그러면요, 이거 집 팔아가지고 갚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끊임없이 쥐고만 있었죠. 그래서 적자 가구 가운데 임대 보증금이 있는 비중은 18.6%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2년마다 오르는 임대보증금을 8월에 또 전세 대란 날 거고, 그래서 수입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죠. 못 버텨요. 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와중에도 저가 아파트 뭐 34조 원 싹쓸이, 이 기사가 왜 계속 나오고 있느냐? 뭐예요? 지금 핵심적으로 집값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나 저가주택 같은 경우나 다량으로 샀다가 못 파는 부분 남아있는 거 있죠. 이거 지금 싹쓸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갭투기 하세요 해서 이들은 차익 남기고 지금 싹쓸이 하러 들어간 인간들이 개작살이 나는 거다. 누가 이 시기에 갭투기를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파산 신청. 열채 다 던지고. 자, 기사 떴죠? 열채 갭 낀 거 파산 신청하고 다 던지려고 한다. 갭투기꾼들은요 다 1000만에서 3000 정도 들어서 연속해서 사들이는 바람에 자금 여유가 없다. 떨어지게 되면은 박살이 나는 건데 다 경매로 넘겨버리겠다. 세입자들한테 다 떠넘긴다. 이거죠. 이런 쓰레기들이 많다. 아, 그러면은 세입자들이 죽는 거지 집값은 안 떨어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크나큰 오산이다. 언론에서 말할 이야기가 뭐예요? 전세에서 내 집이 주거 사달이다. 지금도 그래서 월세 전환한다고 하니까 전세에서 내 집 주거 사달이 끊겼다 이딴 개소리 하고 있는데요. 전세에서 내 집으로 가는 게 주거가 상향되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세에서 전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개박살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오피스텔 열채 갭투기꾼 쓰레기는 둘째치고 신혼부부들 집값 너무 오르고 아파트 전세 너무 올라서 빌라 전세 많이 들어가죠. 근데 빌라에서 뭐 빌라왕, 그 다음에 뭐 새모녀 뭐 이런 사람들, 바지사장 이런 사람들이요 갭투기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요 물량 받아주는 거요. 당장이야 뭐 빌라는 전세 대체제니까 집값 전세가 버텨주면서 도움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 인간들 때문에 당신들의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거기다 뭘 더 못해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수요자들 다 끊어놓기 때문에 비싸게 사가지고 다주택자들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저런 인간들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저런 인간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인간들 때문에 당신들이 못 팔고 있는 거라고. 근데 모르죠. 특히 21년, 20년에 사가지고 갭투기로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낚인 모질이들인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지들이 피해본다는 거 모르죠. 결론, 자, 전세가 하락은 다주택자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급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영끌족들 버티니까 매물 안 나와요. 전세가 하락이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갭투기꾼들은 돈이 없죠. 그렇다면 결론은요, 금매 아니면 경매뿐이다. 그럼 금매하면 개피 보는 거고요, 경매해가지고 세입자들한테 떠넘긴다? 그러면요 나머지 다주택자들이 더 피해본다. 왜? 다주택자들은요 막판에요 더 큰 바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한테 팔아야 되는데 경매 넘어가가지고 전세보증금 못 받아서 실수요가 못 되니까. 그리고요 저거는 지금 당장 실수요도 그렇지만 앞으로 특히 뭐 빌라 같은 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 5년 10년 더 모아서 집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주거를 깨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박살내는 주범들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